반갑습니다. 이철주입니다. 제가 원래 순서는 이제 입문 논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약수령 논술을 먼저 설명하는 건, 첫 번째 퀴즈를 하나만 내겠습니다. 맞추신 분은 커피 쿠폰 드릴게요. 꼭 찾아주세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6 플러스 3은 쉽습니다. 6 플러스 3은 9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6 플러스 3은 1이어야 됩니다. 뭘 뜻하냐면 6은 수시고요. 3은 정시입니다. 정시는 3개 쓸 수 있고 수시는 6개를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수능이 끝나고 나면 정시를 쓰죠.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결과가 나왔으니까 무슨 지원할 수밖에 없죠? 하향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는 이제부터 무슨 지원이다? 상향 지원이다. 전략을 짜는 겁니다. 수시 전략입니다. 그 중에서 어머님들한테 얘기하는데 6장을 전부 다 상향 지원하면 떨어질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 플러스 1입니다. 적으세요. 5 플러스 1. 무슨 뜻이다? 5개는 상향 지원하고 1개는 적정입니다. 근데 적정인데 올해 국민대가 이거를 등장시켰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상명대가 작년에 약수령 논술입니다. 그리고 가천대도 약수령 논술입니다. 약수령 논술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어머님들이 이야기해야 될 건 작년 가천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령 논술의 특징은 보건계열. 무슨 계열? 바로 취직됩니다. 가천대학교에 AI, 소프트웨어 전부 다 어디 간다? 회사가 2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포탈이. 거기가. 네이버와 협약돼 있기 때문에 100% 취업입니다. 약수령 논술은 우리가 몇몇 과들은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면 협력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머님들 국민대학교, 상명대학교 현실적으로 바라보세요. 상향 지원할 애들은 수시는 6개, 인문 논술 다 써야 되지만 그 중에 한 장의 카드를 저한테 주시면 수능이 올해 6월달 평가원이 쉬웠다고 말하지만 수학이 어렵습니다. 우리 애만 못 봤어. 우리 애만 틀렸어. 그리고 우리 애만 수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는 뭐다? 전략이다 라는 거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4 플러스 2 전략 가겠습니다. 왜? 어머님들 수학 시험으로 잠깐만 얘기할게요. 공통은 22문제고요. 선택은 8문제입니다. 애들이 작전을 짜죠. 공통은 몇 분 안에 풀고 얘네들 풀듯이. 60분, 40분. 국어 볼 때도 작전 짭니다. 엄매, 비문학, 독서 몇 분 안에 끝내야 돼요. 라고 선생님들이 가리킵니다. 그런데 틀어지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망칠 가능성은 고3 애들은 99.99%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능이 못 봤으면 정시는 하향 지원되겠죠? 수시는 뭐다? 어머님들 계속 머리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상향 지원입니다. 학생 구조가 저는 그게 왜 붙는지 왜 떨어지는지 몰라요. 해마다 바뀌니까. 그렇다면 대안은 수시는 상향 지원인데 그 중에 인문 논술 4개는 상향 지원하겠지만 2개는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안정입니다. 국민대는 바로 가는 과가 있습니다. 자동차학과예요. 어디 가죠?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회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간다? 포르쉐입니다. 바꿨어요. 국민대학교 메카닉이 포르쉐랑 계약을 해서 바꿨습니다. 우리 애들은 일로 출근을 할 겁니다. 기회입니다. 협력, 그러니까 중하위권, 중상위권 학교들 중에 상명대도 그렇고 국민대도 그렇고 가천대도 그렇고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협력입니다.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님들 현대 기아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지만 포르쉐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수령 논술은 안정이다. 적정이다. 자, 그리고 동네 학원에서 EBS만 풀면 된다고 하지만 시험이 바뀌었어요. 애들이 인원이 많으니까 변별을 하기 위해서 EBS 문제가 제가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있지만 가천대 문제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애만 못 본다니까요. 우리 애만 못 푼다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 국어와 이 수학만 딱 내신도 필요 없고요. 수능도 필요 없습니다. 반영 없습니다. 근데 출결사항은 조금 얘기하셔야 되고요. 요번에 수시에서 학폭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미리미리 이따가 얘기해 주셔야지 저희가 상담할 때 확실하게 그리고 애들한테 확실하게 붙는 딱 한 학교는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윤성욱 선생님 나와서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메가스터디 러셀과 여기 강북 청솔 그리고 대치에서 대치명인 대치 예섬 나가고 있는 윤성욱 선생이고요. 오늘은 약술형 논술이 어떤 전형이고 이제 학교별로 이제 전형이나 조금 커트라인이나 또는 그 최저 등급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 반영되고 안 반영되고 그게 뭔지를 좀 소개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약술형 논술에 대한 전형 특징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기 기존의 이제 적성고사 대체 시험입니다. 뭐냐면 가천대학교랑 뭐 수원대, 그 다음에 뭐 한신대, 그리고 여기 삼육대학교 있죠. 이런 대학들이 원래는 이 적성고사라고 해서 뭐 오지선다, 사지선다로 이제 약간 EBS 문제를 하향화한 수능의 약간 아류 같은 시험을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교육부에서 이제 시정 명령이 떨어져요. 수능을 치는데 수능과 똑같은 시험을 또 대학에서 칠 이유가 있냐? 그래서 시정 명령이 떨어지니까 막대하게 벌어들이는 원서 수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던 가천대학교가 한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고안해내요. 같은 논술로 붙으면은 당연히 이 서울 상위 10위권 대학이랑 경쟁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고안해낸 게 약술형 논술이다. 논술은 논술이지만 그렇게 길게 쓰는 그런 논술이 아니라 짧게 풀이를 진행하는 약술형 논술이다 하고 시험을 바꿔버립니다. 문항수는 총 15문항이고요. 인문이나 자연이랑 문항수가 좀 달라요. 인문은 국어 9개, 수학 5개, 6개. 그 다음에 자연은 이제 수학이 9개고요. 국어가 6개 이렇게 시험을 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원서 수익의 배를 벌어들입니다. 요즘. 원래 한 16억 정도 벌었다고 해요. 한 번 이제 이 원서 수익으로만. 근데 요즘은 더 번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 만만한 시험으로 애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최다 인원 선발인데 가천대학교가 올해 이제 인원을 더 늘려서 1036명.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하나 있습니다. 3등급인데 한국사는 해당 사항 없고요. 탐구나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하나만 3등급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남대학교가 올해 또 시작을 합니다. 강남대는 강남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에. 용인 강남대고요. 한번 대학교가 이 비리 때문에 때려 맞았다가 잠시 휘청했는데 요즘은 좀 안정화돼서 이렇게 되는데 내신이 좀 들어간다는 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대 세종은 약간의 얘들과는 다른 약술형 논술이에요. 뭐냐면 고대 세종은 이 인문은
국어, 영어 이렇게 치고요. 자연은 이제 국어, 수학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세종은 선택 과목이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좀 선택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 특히 미적분 선택자만 뽑기 때문에 미적분은 할 수 있어야지만 충분히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가 이제 올해 부활을 했죠. 여기는 최저가 좀 높습니다. 2함 6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라도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문제 보거든요. 그래서 8 플러스 2 해서 시험 칩니다. 그 다음에 36대 기존에 계속 해왔던 학교고요. 얘도 가천대학교랑 최저가 같죠. 그 다음에 상명대 작년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내신 반영이 10%인데 이 내신 반영 보고 어머님들 되게 쫄아가지고 이거 우리의 지금 내신이 되게 최악인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6등급까지는 괜찮습니다. 6등급까지는 별 차이가 없어요. 뭐 등급 간 점수 차가 2점씩, 1점씩 이렇게 차이 나거나 1.5점씩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6등급까지는 괜찮은데 7등급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점수 확 차이 납니다. 그래서 내신 7등급은 사실 여기에 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 서경대학교 원래 없앴다가요. 다른 학교들이 다시 막 부활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다시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역시 내신 반영되지만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원대학교 이렇게 있죠. 역시 내신 비율은 감소했고요. 신한대는 작년에 생겼습니다. 여기 간호학과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대도 간호학과, 신한대도 간호학과 있으니까 을지대도 있죠. 간호학과 노리시는 어머님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한국공학대, 그 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그 다음에 여기 홍익대, 전부 다 수학만 봅니다. 그래서 얘들은 문제가 되게 많지 않습니다. 6문제 정도고요. 전부 다 EBS에 대해서 반영됩니다. 요 한국공학대만 수학이 이제 15문항 정도. 그 다음에 여기 한신대학교도 역시 2024학년도부터 부활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있는 학교들은 거의 보통 학생들이 누가 쓰냐 4, 5, 6등급이 희망을 갖고 쓰는 대학들이에요. 전부 다. 단 2, 3등급대 학생들이 보험 삼아서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을 때 하나 정도 써놓자 해서 걔들이 쓰는 데는 보통 상위권인 가천, 상명, 국민 정도 쓰고요. 나머지 4, 5, 6등급끼리면 경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의 반영 비율의 의미가 있냐? 없습니다. 왜? 4, 5, 6등급끼리만 경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우리 학생이 내신 4, 5, 6등급대고 수능도 한 4, 5, 6등급대예요. 그러면 사실 이 학생이 정시나 수시로서 여기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희망, 여기를 가기 위해서 얘를 지금부터 6편 끝난 직후부터 많이 연습하고 실전 대비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제 범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일단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적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수원 수투만 반영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는 학교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엄매가 들어가고 화작이 들어가고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출제 과목 자체의 수학의 범위가 선택 과목 미반영이기 때문에 좀 더 어머님들이 수학에 집중적으로 이제 연습시키기가 되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출제 범위에 대해서 제가 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면 가천대는 수원 수투에 국어가 화작이 들어가요. 요거는 자연 애들은 안 들어가고요. 인문 애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다 수원수투인데 여기 국민대학교 자연계열이 미적분에 이제 반영할지 안 할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이거 반영 안 합니다. 그래서 수원수투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부 다 수원수투인데 여기 보시면 국어만 좀 조심만 하시면 돼요. 화작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여기 상명대 화작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전부 다 엄매, 그 다음에 문학 독서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고요. 요 화작 요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시험이 출제되는 이 컨텐츠가 뭐냐 하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만 미친 듯이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애들이 수특을 안 풀었고 뭐 수능 완성을 안 푼 게 아닐 거예요.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풀어냅니다. 왜 그러냐? 변형이 좀 심하게 돼요. 이게 같은 문제가 맞아? 이 정도로 이제 변형이 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약술형 논술 그거 수능 특강 수능 완성만 연습하고 가면 되지 않냐? 아닙니다. 실전 대비하셔야 됩니다. 변형 문제들로 연습해 보면서 그 다음에 서술을 잘 못해요 애들이. 문제는 잘 푸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채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틀리고 그 다음에 꼼꼼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 꼼꼼하게 쓰려다 보니까
학생이 시간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거를 남은 기간 동안 좀 많이 연습해야 이조차도 이제 합격률이 요즘은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혼자 공부해서 뭐 잘 되겠냐? 잘 안 돼요, 사실. 그래서 괜히 논술에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있는 겁니다, 없는데. 내신은 6등급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7등급부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내신 반영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일단 가천대가 작년부터 내신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8, 9등급 대 학생들도 우수한데 얘들이 그 내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못 내네 이런 애들을 위해서 아예 내신을 없애버렸어요. 내신 반영 제로입니다. 수능 최저 3등급 하나 맞추고 그냥 시험 치러 가면 돼요. 보통 시험은 수능이 끝나고 한 열흘 뒤에 치러집니다. 그래서 그 열흘 동안에 또 연습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전부가 연습하기 때문에 사실 메리트가 없고요.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연습을 하시는 학생들이 서술에 있어서도 그렇고 EBS에 대한 경험력, 그 다음에 실전력도 더 많이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요 내신 등급에 대해서 점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보면 크게 차이 없죠. 등급 간 점수 차이가 1점씩밖에 안 납니다. 서경대도 보시면 그렇고 홍대, 세종도 그렇고요. 상명대학교가 2점씩 차이 나는데 보세요. 여기 있는 애들은 어차피 안 써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인데요. 여기 3, 4, 5등급은 별 차이 없는데 5, 6등급은 이제 확 점수 떨어진 거 보이시죠? 오지 마란 소리입니다. 상명대는 6등급부터 안 받을래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고요. 또 그다음에 여기 저희가 이제 여기 있는 좀 학교 중에서 거의 대다수의 학교는 보시면 알게 되면 6등급까지 점수 차이가 별로 없죠. 근데 7등급 되면 보세요. 의지대 7등급에 갑자기 20점 까이죠. 그 다음에 한국공학대 80점 돼버리잖아요. 오지 말란 소리예요. 보이시죠? 더 까이죠 여기서. 얘는 한 두 문제 맞추면 커버할 수 있는데 7등급은 진짜 오지 말라는 겁니다. 홍대, 세종도 그렇고요. 그래서 7등급까지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7, 8, 9등급은 오지 말라니까 7, 8, 9등급은 다른 걸 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신이 6등급까지다 하면 그래도 약술형 논술 대비가 이 서울 상위권 대학은 아니더라도 서울권에 있는 대학, 경기권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수능 최저 등급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는 게 최저 들어간 학교가 몇 개 안 돼요. 가천대, 삼육대, 한국외대, 글캠은 한 개 영역만 3등급 받으면 되고요. 홍대, 세종 같은 경우는 한 개 영역 4등급. 고대, 세종과 국민대가 좀 높아요. 그래서 2합 6이 돼야 됩니다. 고대, 세종은 왜 이렇게 높은가요? 하면 여기서 뭘 노리는 학생들이 있냐면 본교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1학기 때 또는 1학년 때 굉장히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본교로 편입을 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내신이 많고요. 또 하나 메리트가 졸업장이 옛날에는 세종캠 따로 찍혔잖아요. 요즘은 그게 없어요. 그냥 고대 하고 찍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 졸업장에 찍히는 거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최저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수능 최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서 보면 돼요. 약술론 논술은 답을 찾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적용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기존 수리 논술과 전혀 다릅니다. 국어랑도 전혀 달라요. 국어는 단답형이에요 그냥. 국어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 찾아 쓰시오. 어절, 뭐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찾아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우리가 지문을 분석해서 그대로 그냥 답을 답형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국어는 논술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은 채점 기준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채점 기준에 의해서 3점, 3점, 4점, 뭐는 2점, 3점, 2점, 3점 이렇게 채점이 됩니다. 답만 맞추는 경우는 거의 2점이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답을 서술해야 될까 이런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시간적으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여기 적합성 테스트인데 한번 지금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체킹해 보실래요 어머니? 여기 우리 학생들 약술형 논술이 적합할까라는 것을 지금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1번부터 여기 9번까지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뭐 대충 눈으로 체크하셨으면 여기서 체크된 항목의 개수를 한번 세보세요. 9개 중에서 우리 아이는 몇 개 해당한다. 몇 개 해당한다. 하고 해서 확인을 하셨을 때 이렇게 체크한 항목이 이렇게 됐을 때 8가지 이상이 나왔다 하면 그냥 약술형 논술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6가지, 7가지다. 그러면 좀 하는 게 좋아.
라는 거고요. 5개 이하다. 그러면 얘들은 이제 고민을 좀 하시는 거죠. 아까 이철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으로 하나 정도. 근데 만약에 체크 사항이 되게 많다 하면 6장 중에서 한 4개, 5개, 6개 다 쓰셔도 됩니다, 사실. 자, 기출 문제랑 채점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기됩니다. 요거는 작년 EBS 문제고요. 모양을 한번 잘 봐주세요. 요렇게 그냥 모양만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모양을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킬러성으로 출제된 건데 여기 작년 기출입니다. 가천대학교. 그러면 문제가 똑같죠, 그냥? 맞죠? 근데 여기 있는 수식이 되게 달라집니다. 여기가 절대값이 갑자기 생겨버려요. 이렇게 다른 이렇게 조건이 되는 거 보이시죠? 문제는 동일해요. 이렇게 해서 더하라 이건데 얘도 이렇게 해서 더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문제냐? 아닙니다. 좀 어려워져요.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보통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때는 굉장히 쉽게 출제돼서 할만하다 이랬는데 인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가천대가. 가천대가 아시겠지만 분당에 있잖아요. 분당이랑 서울이랑 인접해 있어요. 대로 하나 건너면요 송파구고요. 대로 하나 안 건너면 성남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교가 인서울대학을 노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대로 건너 이 송파구에 있는 저기 땅을 사버렸습니다.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 들어가서 졸업할 때쯤 되면 인서울대학이 될 수 있어요. 대학 인가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를 사서 거기에 건물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 분당, 그러니까 인 경기대학으로 들어갔다가 졸업할 때는 인서울에 돼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나름 메리트가 있다 그거죠, 약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채점 기준에 대해서 이게 말씀드리면 4, 3, 3 이렇게 되는 거 보시죠. 요 답이 나와야 되고 요 답이 나와야 되고 요 답이 나와야 돼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가천대학교에서 직접 발표한 자료입니다. 가천대학교에서 직접 보인 예시 답안입니다. 이거를 한 문제인데 이거를 80분 안에 15문제를 국어 수학 포함해서 풀어야 돼요.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합격 커트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150점 만점입니다. 한 문제당 10점이고요. 이렇게 가천대 위주로 설명드리는 게 모든 학교가 이 가천대 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시험 문제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문항수는 좀 다릅니다. 상명이랑 국민들은 8+2라서 국어 인문은 국어 8개, 수학 2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명 국민대는 지원하기 더 용이해요. 우리 애가 수학이 너무 못해요. 그러면 상명 국민대는 국어 8개 다 맞추고 수학 2개, 수학 2개 정도는 연습하면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하면 더 만만하고요. 제일 많이 뽑는 가천대를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의 요 커트라인 합격 점수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학생들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90%란 것은 뒤에서 90% 합격생 기준으로 했을 때 뒤에서 10%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10%대는 그러니까 100명을 뽑았다 하면 뒤에서 10등 그러니까 100등, 99등, 98등 이런 애들을 이제 합격 커트라인 점수다 그 말이에요. 예비 순위는 별로 많지 않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만만한 대학교를 보여드리냐면 여기 금융 빅데이터 학부 여기 105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 5개 틀려도 합격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이시죠? 여기 도시계획 조경학부 요거는 이과 학과인데요. 요거는 이제 100개가 안 돼도 되죠. 5개, 6개 틀려도 됩니다. 그러면 인문에서 제일 만만한 학과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시면 일단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학과 얘도 좀 만만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AI 인문대학 있죠. 요것도 이제 작년에 세운연한 학과거든요. 후보가 이제 11번까지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작년에 있었던 요 커트라인 점수 대비 이 정도 돼서 합격하겠다라는 것을 지원하시면 돼요. 지원하실 때 인문 자연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이 인문인데 수학을 잘해요. 그러면 자연으로 지원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수학 과목은 인문 자연 동일하니까요. 근데 우리 학생이 자연인데 예를 들어 인문을 지원한다. 이것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어차피 인문이 있으시니까 우리 학생이 인문인데 수학을 되게 잘해요. 근데 국어를 잘 못해. 그러면 자연으로 지원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역시 계속 이어서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는 거의 대다수가 이제 이공계 계열 학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게 이게 문과대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서 커트라인은 홈페이지 가시면 더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 심리학과가 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애들이 잘 안 써서 이렇게 됐는데 심리학과가 사실 인기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인기가 없는 학과가 어디냐 하면 외국어 계열인데요. 작년에 이제 외국어 계열이 여기 좀 빠져 있죠. 그래서 외국어 계열이 조금 이제 점수가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좀 빼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시면서 과를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여기 간호학과를 이제 노리는 어머님들은 간호학과 지원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109점만 받으면 돼요. 인문인데도 간호학과 지원 가능합니다. 그 109점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커트라인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고3 약술령 프로그램이 이게 이철주 선생님하고 그다음 그다음에 국어는 여기 이투스 청솔에 이제 재수생 가르치시는 박윤조 선생님 해서 저희가 3명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수학은 저희가 수원, 수투 이렇게 나눠서 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 모의고사 풀이나 이런 건 제가 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보통 주 1회 3시간 수업이고요. 1시간은 이제 50분은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칩니다. 모의 논술 있죠. 그래서 문제를 15개 다 칠 수는 없고요. 9문항짜리로 해서 국어, 수학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인문은 국어가 9문항, 그 다음에 자연은 수학이 9문항 해서 저희가 격주로 국어, 수학을 진행해요, 수업을. 수학 할 때는 수학 모의고사 치고요. 국어 할 때는 국어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을 해서 50분간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저희는 저등급 학생들을 위한 맞춤 수업입니다. 그래서 4, 5, 6등급 때 애들이 지원하는 논술이다 보니까 그 학생들한테 타겟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1, 2등급 나오거나 2, 3등급 나오면은 여기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그냥 다른 거 준비하고 정시 대비 열심히 하라 하면 되는데 그런 학생이 아니들이라면 서울권의 대학, 경기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희 수업을 꼭 들으셔야 돼요, 진짜. 저희가 홍보성으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약술형 논술은 연습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 조절이나 서술하는 속도, 그다음에 문제를 경험했을 때 그 경험치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연습하는 애들이 합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대한 변형 워크북이랑 저희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80% 이상의 적중률 보장해 드려요. 다 EBS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중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보통 작년에 이제 후기들도 보면 본인들이 뭐 전날 공부했던 게 시험에 나왔다 이런 것도 되게 많고요. 국어 지문 동일하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보장해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학생들이 시험 치고 나서 어머님들한테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연습했던 문제가 나왔어. 근데 그 이유는 학생의 이제 몫이에요. 본인이 그 연습한 것들을 바탕으로 복습 잘해서 잘 풀어봤냐, 잘 답을 냈냐, 이 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장담드리고요. 철저하게 개별 첨삭이랑 클리닉 해드릴 겁니다. 학생들 점수 보면서 매주 모의 점수 어머님들한테 문자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복습용 영상, 그 다음에 사후 관리, 그 다음에 학생들 뭐 문자 발송해서 요거는 모의고사 문자 발송한 거 저희가 넣어놨는데 약술형 논술에 대한 점수, 합격권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저희 합격 수기고요. 요 간호학과 합격했던 이정아 학생. 그 다음에 여기 수기 같은 거는 이제 저희 드린 자료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고나율 학생 유아교육과 그 다음에 이게 2024학년도 학생들 합격 학생들에 대한 합격증들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 외대 글로벌 캠퍼스 가천대학교 그 다음에 여기 올해 합격한 학생들 이제 합격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실제로 결과로서 보여드리겠다라고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되게 어머님들 되게 빠르게 설명해서 좀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좀 만약에 남아서 제대로 상담을 하실 분은 제가 남아서 오늘 개별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여기 지원할 건데 지금 내신 성적이 어떻고 실력은 이렇고 모의고사 성적은 이 정도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거 좀 궁금하신 어머님들은 저한테 남아서 개별 상담하시면 됩니다. 저희의 이제 개강 날짜는 7월 9일 수요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애들 이제 기말고사 끝난 시점 있죠. 그래서 7월 9일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그때부터 국어, 수학 번갈아 가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3시간이면 수강료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와서 이제 저희가 한 170일 정도 남거든요. 그때부터. 그럼 그 17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우리 학생의 등급이 되게 힘들다.
또 지금 약술형 논술밖에 답이 없다라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지. 9평 때까지 보자. 수능 때까지 보자. 이렇게 하시다가 수능 때는 이제 시간이 열흘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때는 학생이 모든 EBS 문항과 시간 조절하는 연습 중에 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10일 준비하고 합격을 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등급이 높은 학생들이라 해도요. 오랜 시간 연습한 학생들이 굉장히 그 시간 안에 타이트하게 쓰는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잘 기억하시면서 단순히 이게 제가 혼자서 준비할 수 있는 거면 저희가 이렇게 홍보하지도 않습니다. 본인들이 와서 자료도 받고 강제성을 띄고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대한 변형 문제도 풀어보고 과제를 했는지도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 저등급대 학생들이 이게 해결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와서 직접 경험하면서 연습하셔야 학생들이 비로소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저희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꼭 하고 말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